최근에 30대 김모 씨가 집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발신자를 보니 쿡세청이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왜냐하면 이 편지는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김 씨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부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쿡세청에서는 김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자녀분께 전세금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집 살 때 돈을 보태주신 적이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김 씨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5년 전 김 씨의 아버님이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파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들인 김 씨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죠. 아버님은 집을 팔면서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으셨고요. 결국 아버님이 아들의 전세금을 대신 내준 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전세보증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요. 36세 최모 씨는 형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님에게 이 집을 전세로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해줬어요. 이런 거래들, 겉으로 보기엔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 같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매일 경제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런 세무조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강남권구가 아파트 10억 원 이상, 부모와 자식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 금액 차이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했었거든요. 이게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이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기준선 아래에서도 세무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세무업계에서는 기준도 예외도 예고도 없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국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의 법인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반인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세무공무원들이 징수 금액의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자녀를 위해 돈을 내주시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특히 요즘 집값이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자녀들이 독립하려면 부모님 도움 없이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전세금 몇억 원, 집 살 때 계약금 몇천만 원. 이런 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주고 싶은 일이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국세청에서 이런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을 증여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말이죠. 국세청은 과세정보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해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인출하면 국세청이 다 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별다른 직장이나 소득이 없는 박모 씨가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당연히 올해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죠. 국세청에서 조사해보니 박 씨의 아버님이 배당금과 상가 매각 대금으로 50억 원을 마련해 주신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세청은 수혜를 받은 자식의 소득, 규모와 친인척의 갑작스러운 현금 흐름을 상시로 추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른바 엄카라고 불리는 엄마 카드로 매달 생활비를 보조받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세무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들도 소용없다고 말해요.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현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국 증여로 잡힌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같은 직계 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주택 구입 자금은 물론이고 전세보증금도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5천만 원으로는 요즘 전세금 한 번 내기도 어렵잖아요.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적어도 몇 억은 되는데 말이죠. 국세청에서는 2013년부터 전세보증금을 부모님한테서 지원받은 세입자 중에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세무조사하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서 조사에 나선 건수가 1만 1,585건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많은 숫자죠.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차용증이에요. 세무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통용되던 증여 관련 면세 기준을 3억 원이 아니라 2억 1,700만 원으로 낮춰서 봐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전세 지원과 관련해서 차용증을 썼을 때 이 금액까지는 용납될 가능성이 높고 부모님도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차용증을 쓸 때는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해요. 처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조사가 시작되면 세무당국에서 언제 차용증을 썼는지를 우선적으로 물어보거든요.
세무서에서 나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거짓 증서를 만들었다고 의심할 수 있어요. 공증을 받아두면 가장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우체국 내용 증명이나 차용증서 첨부용 인감 증명 발급 기록 등도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과 상환일, 상환 방법이 명시되어야 해요. 상환일이 없거나 너무 먼 미래라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보기 쉬워요. 대개 3에서 5년이 적당하다고 해요. 빌린 돈이 분명하다는 걸 확인시키려면 이자율과 이자 치불 방법도 명확히 해야 해요.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 특수관계자가 주고받는 돈의 기본 이자율을 연 4.6%로 정하고 있어요. 이자를 매달 취급할지 1년에 한 번 취급할지도 적어야 하고요. 상환 기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상환 만료일에 한 번에 주겠다고 하면 증여로 보이기 쉬우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혹시 정해진 상환 날짜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다시 차용증을 써서 계약을 갱신하면 되거든요. 계좌 내역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철저히 갖춰놔야 해요. 세무사들은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 이후 10년 정도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잘 작성해야 해요. 집을 살 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세하게 적는 거죠. 법인이 주택을 살 때,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투기과 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는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2025년 현재 서울에서 투기가 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이거든요.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 능력 대비 지나치게 비싼 부동산을 구매하면 조사가 들어온다며 이런 고액 거래는 100% 소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차라리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고 증여하거나 일부는 자녀와의 금전 대차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을 권하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자녀를 위해 돈을 내주시는 마음은 정말 소중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법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가족 간이라도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해요.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두시면 더 안전하겠죠. 몸이 괜찮으시면 근처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국세청에서 편지가 오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세무당국의 세금 추징에는 일종의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 자산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에요. 기본적으로 증여와 관련해서 수혜자로 지목받는 자식들은 자신의 5년간 소득과 부동산 관련 자산, 금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해요. 그 도구가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차용증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